자, 7장을 우리가 좀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1차 미분 회로 그리고 이제 2차 미분 회로를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일단 회로에 대한 방정식을 이제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가 다 포함된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방정식을 일단 세울 줄 알아야 돼. 일단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그 방정식이 이제 미분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1차 미분항이 포함되어 있는 1차 미분함, 그러니까 1차 미분 방정식이 될 거고 2장에서는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될 텐데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회로의 응답을 구하는 과정이 앞부분하고 좀 달라요. 이제 미분 방정식이 그러니까 미분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 고유 응답이라는 것과 강제 응답이라는 걸 나눠서 이제 완전 응답이라는 거를 구하는 과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회로 해석을 잘 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돼. 그리고 자, 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풀겠지만 미분 방정식을 세울 때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dt분의 dv 플러스 뭐 a의 v 이퀄 뭐 여기에 뭐 fx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항상 여기 있는 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되어야 된다. 2차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dt분의 dv 제곱 더하기 a의 dt분의 dv 더하기 뭐 a b b의 v 이퀄 뭐 fx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서도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1로 맞춰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7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2차 미분 방정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 써 있는 a, b라는 요 값을 가지고 비감세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뭐 이제 나중에 얘기 나올 거야. 비감세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요 오메가 값을 오메가 제로 값을 구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여기 나중에 요 a랑 b라는 요 값에 연관되어서 나올 거고 그리고 감쇄 b라고 하는 것을 구해주는데 그것도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의 근거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미분 방정식을 회로를 잘 해석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걸 우선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는 1로 맞춰주자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좀 지워야 되는데 필기를 너무 빨리 지운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 남겨놓고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회로를 응답을 구해줘야 되는데 응답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야. 그게 첫 번째가 뭐 VN이든 IN이든 뭐 어쨌든 자 고유 응답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주어진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소자 중에서 우리가 인덕터나 커패시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수송소자였잖아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소자가 에너지를 쓰면서 회로에 전압 혹은 전류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고유응답이라고 앞으로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랑 좀 대비가 되는 게 VF 혹은 IF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강제응답이라고 할 거예요. 강제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말 그대로 독립전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있어서 그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계속해서 일정한 전압 혹은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는 경우에 그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뭐 전압 혹은 전류를 우리가 강제응답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두 개를 구해야 돼. 요거 두 개를 구하는데 요거 두 개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 7.1절이 아니라 7.2절에서 나왔던 거는 이제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 푸는 걸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변수 분리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용해도 되는데 변수 분리법보다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어서 앞으로는 변수 분리법보다는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거를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특성 방정식이 유도되는 이유는 우리가 고유응답의 경우에 이미 그러니까 근 혹은 해의 형태가 응답의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그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vn 혹은 뭐 i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의 형태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시험 고유해 아니 시험 고유해. 시험 고유해라고 부를게. 시험자 빼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유응답은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요 부분에서 요거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자, 가령 이렇게 봅시다. dt분의 dv라는 게 있고 더하기 rc분의 1의 v 이퀄 0이다 라는 고유응답 형태, 그러니까 고유응답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세워져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이제 v 전압에 대한 거니까 이제 Vn을 구하는 거겠지? Vn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거를 여기 V의 위치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여기다가는 대입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dt분의 dv 그냥 미분할게. 자, 얘를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s만 앞으로 한 번 더 나오면 되지. s 곱하기 k 곱하기 exponential st가 여기 첫 번째 항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두 번째 항에서는 어떻게 돼요? rc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더하기 rc분의 1에 k 곱하기 exponential st 이퀄 0이 되겠죠. 자, 이것을 0으로 만족시키게 하는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미분 문제를 푸는 거지. 자, 보면은 여기 있는 얘와 얘는 반복해서 나와요. 그치? 그러면 k 곱하기 exponential st는 반복돼서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s와 rc분의 1이 있지. s 플러스 rc분의 1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 뭐 얘는 0이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어야 되는데 k 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특수해라고 불러요. 일반해가 아니야. 우리가 특수해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해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를 만족하면 되겠어요? s 플러스 rc분의 1이 0이 되어야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식에서 여기 그러니까 고유응답의 어떤 해 형태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k 값을 모르고 있고 s 값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k 값과 s 값만 우리가 구하게 되면 고유응답을 우리가 완전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s 값에 대한 값이 나왔지. s는 얼마면 돼? s 이퀄 마이너스 rc분의 1이면 되겠죠. 왜냐면 요 s 플러스 rc분의 1이 0이 돼야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s 값을 일단 구했는데 자,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뭐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미분하고 곱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동영상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자, 최고차 미분하는 개수를 1로 맞춰줬을 때 여기 1차 미분 그리고 여기 그냥 그 원래 그 형태가 있다고 하면 자, 미분이 한 번 되어 있으면 s로 써. 자, 한 번 미분되어 있으면 s가 쓰여지는 거고 요 앞에 개수가 있겠죠? 그 개수 1을 곱해주면 돼요. 미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0이야. 아니야, 1이야. 1. 미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1이고 그리고 얘만 써주면 돼. rc분의 1. 이게 0으로 만족한다. 아까 봤던 그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미분이 한 번 되어 있으면 s, 거기에다가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곱해주면 되고 미분이 두 번 되어 있으면 s 제곱이에요.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s 제곱의 형태로 나올 거야. s 제곱을 써주고 그 앞에 쓰여져 있는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푸는 거를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이 어떤 근의 형태가 이 값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특성 방정식의 의미가 여기서는 별로 없는데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들어가면 요 S라고 하는 요 근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실제로 응답의 형태가 뭐 갑자기 한글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크리티컬 댐핑이냐 오버 댐핑이냐 아니면 언더 댐핑이냐라는 그런 근의 형태에 따라서 그 응답의 형태가 달라지는 응답의 특성을 달리해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건 2차 미분 방정식 가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강제응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다루진 않았어요. 다루진 않았고 오늘 뭐 복습 내용이 좀 빨리 끝나면 오늘 이제 다루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1학기 배우는 내용에서는 강제응답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강제응답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험 강제해를 이용해서 할 건데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여기 주어져 있어.
여기가 아니구나. 다음 8장에 주어졌지. 이렇게 많이 넘어야 되나? 요거. 요게 시험 강제해의 형태예요. 복잡한 거 줘야겠네. 자, 지금 여기 K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인가해준 전원의 어떤 함수의 형태가 상수항인 경우 아니면 시간에 대한 1차,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2차, 뭐 시간에 대한 n차,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그다음에 사인 혹은 코사인, 뭐 익스포넨셜 함수와 사인이 곱해진 경우. 자, fx라고 하는 아까 어떤 외부 함수, 외부 그러니까 전원의 형태가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시험 강제해의 형태가 정해져.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는 우리가 직류 전원만 다룰 거잖아요. 직류 전원만 다루기 때문에 시험 강제해의 형태는 항상 상수 형태예요. 그러면 그 상수 형태를 뭐 VF는 A라고 놓고 이거를 아까 그 미분식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미분하면 0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얘가 그러니까 미분되지 않은 형태에서만 값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강제해를 구하는 결과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이제 다 지워버렸고 다시 좀 얘기를 다시 해야 되긴 하는데 그 K라고 하는 그 상수항이 아직 구해지지 않았잖아요. 그 K라고 하는 값을 그러니까 VNN 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했을 때 요 K라고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2차 그러니까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초기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초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 K1, K2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초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값까지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회로에 대한 미분 방정식 혹은 1차 미분 함수의 응답을 완전히 구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만 좀 잘 기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 회로 해석을 잘 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요. 미분만 형식을 세우고 나면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고유응답을 구하는데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미 고유응답의 해 형태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는 형태라는 거를 알고 특성분 형식을 구해주면 돼. 지금은 이거를 지금 그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냥 뭐 그 어떤 상수와 곱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풀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 한 번 미분된 거는 그냥 S로 보고 미분되지 않은 거는 1로 보고 두 번 미분된 거는 S제곱으로 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그 텀들의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S제곱, S 그리고 1의 항에 앞에 곱해주면 돼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쓸 특성 방정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S값을 구하면 되고 자, 그 강제응답은 이제 뒤쪽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강제응답은 시험 강제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 그것은 우리가 그 외부 전원의 함수식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가 아까 8장에 그 강의 슬라이드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외워줘야 돼. 1학기 때는 뭐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상수항일 거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단순한데 2학기 때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형태로 나올 때도 있고 익스포넨셜 형태로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표는 좀 가급적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뭐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그냥 좀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자, 지금 요거를 자, 여기 있는 요 내용은 변수분리법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잖아요. 자, 변수분리법을 이용하지 않고 푸는 거를 좀 같이 해볼게요. 근데 여기 글씨가 너무 많이 쓰여져 있어서 아이고, 내가 왜 이걸 눌렀지? 자, 변수분리법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뭐 특성 방정식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회로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회로 해석하고 자, 여기 노드를 잡고 그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고 하는 KCL을 이용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일단 먼저 참 여기 전원이 없어요. 무전원 RC 회로이고 자, 전원이 없는데 동작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자,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압 혹은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로가 동작한다라고 봐야 돼. 만약에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 이 회로는 항상 그 꺼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구하면 다 0이겠지. 근데 초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면 C 곱하기 DT분의 dV가 되겠죠. 자, V인 이유는 여기 보면은 아래쪽 그라운드고 위쪽을 플러스를 잡았을 때 위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V예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C 곱하기 DT분의 dV 그리고 자,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R분의 V로 잡으면 되겠지. 그리고 그 값이 0이에요. 이게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을 세워진 거가 되는데 자,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최고차 미분항의 계수를 1로 맞춰주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자, dt분의 dv는 더하기 RC분의 1 곱하기 V 이퀄 0이다 라고 바꿔주면 일단 두 번째 단계까지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강제함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응답은 구하지 않을 거고 지금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요? 고유응답만 구하면 돼요. 그리고 고유응답의 해 형태를 근의 형태를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다 라고 알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얘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S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 더하기 RC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헐 0이 되지? 자, 그럼 S 더하기 RC분의 1 그다음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 자, 얘를 만족하는 S값을 구해주면 되죠? S가 얼마야? 이것을 0으로 만드는 S값을 구해주면 되지? S 이퀄 마이너스 RC분의 1.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VN이라고 하는 거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가 돼요. 여기까지 일단 구하는 거 잘 따라왔지?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줘야 돼? K 값을 구해줘야 돼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초기 조건을 이용한다. 자, 초기 조건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주어진 초기 조건을 이용하면 되고 주어져 있지 않으면 직류 정상 상태일 때의 값을 이용해서 전압 혹은 전류의 값이 연속이다라는 것을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초기 값을 구해주면 돼. 그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연습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시간이 0일 때, t 이퀄 0일 때 v0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요 값이 t 이퀄 0일 때 얼마를 가져야 돼? v0라는 값을 가져야 돼. t 이퀄 0을 대입하면 여기 요 값이 1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 값이 v0가 돼야 되니까 k 이퀄 v0가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유 응답을 다 보여주면 exponential의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라고 하는 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풀면 되고 자, 그리고 저기 쓰여져 있는 저 형태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변수분리법을 이용해서 푼 결과와 동일하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지금 나랑 같이 푼 이런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변수분리법을 항상 쓰기에는 너무 계산이 양이 많아. 그러면 이제 계산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한 번 미분되면은 뭐라 그랬어? S. 근데 앞에 개수가 1이니까 1 붙여주면 되고 더하기 RC분의 1 이퀄 0이다가 바로 나와요 이제. 지금은 연습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근의 형태를 응답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대입해서 미분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데 앞으로 익숙해져야 될 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더 좋겠어요. 자, 원리는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RC분의 1이다가 거의 곧바로 나오게 되죠. 2차 미분식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근의 공식을 써서 S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가령 이런 거야. P제곱분의 D제곱 V 더하기 A
a 곱하기 dt분의 dv 더하기 c 여기 이런 식으로 되면 자 여기 두 번 미분되어 있고 최고차 미분의 개수가 1이니까 s제곱 플러스 a에 여기 한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s 플러스 여기는 v니까 1 써주고 b 이퀄 0을 만족하는 s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s 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s에 대한 2차식이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해구할 때 보통 쓰는 게 근해 공식이죠.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되고 혹은 뭐 그냥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이렇게 푸는 거가 이제 8장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고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래 이거 같이 풀어볼까? 이거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미 방정식은 앞에서 세운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해봅시다.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 v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식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식이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자, 여기서 지금 s 플러스 rc분의 1 이퀄 0을 만족하는 s는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고 자, r 값이 얼마예요? 여기 1kΩ이고 지금 커피시턴스 값이 1 마이크로옴이야. 1 마이크로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얘가 10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 되어서 자,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00이 돼요. S 값이. 그러면 우리가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하는 근의 형태를 구하게 될 텐데 이제 vt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지금 s 대신에 k 곱하기 exponential 잠깐만. 자, 아까 끊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어서 합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푸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무전한 RC 회로만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형태가 그냥 정해져 있는 건데 얘를 우리가 여기서의 KCL을 이용해서 식을 쓰게 되면 RC분의 1의 V 이퀄 0이다 라는 거는 앞에서 유도한 거를 이용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한 번 미분된 거에 지금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 1 곱하기 S 더하기 RC분의 1 이퀄 0이 되는 거고 S 이퀄 마이너스 RC분의 1이 되는데 아까 여기 커피시턴스 상수 대신에 1 마이크로 그다음에 저항 대신에 1kg를 넣어주게 되면 요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00이 돼요. 그러면 자, VT라고 하는 거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 형태이고 여기서 S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000T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K 값 구하기 위해서는 뭐 쓴다? 초기 조건을 이용한다. 초기의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주어져 있으면 그냥 쓰면 돼요.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줘야 되는 경우는 이제 뒤쪽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t 이퀄 0일 때 지금 5V다라고 했으니까 t 이퀄 0을 넣었을 때 얘가 1이 될 거고 그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되니까 k 값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000t다라고 구해주면 되고 그 값이 우리가 뭐 어떤 형태이든 뭐 변수분리법이든 아니면 뭐 저 형태를 외웠든 외워서 쓴 저기와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만 확인하면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그 아래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복습의 내용이니까 각자 알아서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상수에 대한 건데 자, 시상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는 이거였어요. 자,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얼마나 뭐 완만하게 얼마나 더 가파르게 이제 감소하는지에 대한 그 정도를 척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시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시상수는 시간에 대한 단위를 써요.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기 전체 응답으로부터 63%만큼이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63%가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거지. 그러면 더 빨리 감소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저 값이 크면
63%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거니까 굉장히 느리게 이 신호가 감소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시상수를 구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문제에도 시상수를 구해라고 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회로가 주어졌을 때 그 회로를 가령 뭐 RC 회로라고 한다면 하나의 저항값으로 줄여줘야 되고 하나의 커페이스턴스 값으로 줄여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합성 커페이스턴스,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해서 하나의 대표값으로 만들어준 후에 자 RC 회로의 경우에는 R 곱하기 C로 구하고 그리고 RL 회로의 경우에는 R분의 L로 구할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사실 뭐 여기는 이제 뭐 시상수를 가지고 푸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좀 해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이 회로가 주어져 있고, 이 회로에 대해서 응답을 구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자, 스위치 동작이고 저렇게 되어 있으면 스위치가 t 콜 0일 때 스위치 상태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바뀌는데 자, 스위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t 콜 0일 때 스위치가 열린다라는 얘기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와 같이 화살표가 향하고 있으면 스위치가 닫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야? 지금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위치가 열리는 거야. 언제 열려? t 콜 0에서. 자, 요거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뭐 그 싱귤러리티 펑션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요 스위치 동작도 이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t가 0이 되기 전,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까지는 어떤 상태이냐? 지금 문제를 잘 읽어보면 DC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다시 말하면 직류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직류 정상 상태일 때는 우리가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좀 특별하게 취급했었죠. 어떻게 했었지? 커패시터는 개방시키고 인덕터는 단락시킨다라는 게 직류 정상 상태에서의 요 그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미 직류 정상 상태이다라는 걸 얘기해 줬고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했을 때 자, 여기 커패시터가 하나 있는데 이 커패시터는 어떤 상태겠어? 개방됐겠지. 그렇죠? 개방되었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끊어져 있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전류는 흐르지 않지만 이 양단에 전압은 걸려 있겠죠. 전이차는 있는 거잖아. 얘와 얘 사이에 전이차는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일단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보면 지금 여기 요 빨간 박스를 친 요 부분에서 우리가 뭐지? 등가 저항을 구할 거예요.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자, 얘와 얘는 자, 이런 경우 어떤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죠. 그리고 얘와 얘는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REQ를 구하는데 앞에 8이 더해진 거는 얘와 얘네 전체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8이 더해진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얘가 여기 6옴과 3옴에 대한 병렬 연결 합성 등가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 박스 내에 있는 전체 등가 저항은 15옴이 된다라는 게 나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 오늘 좀 이상하네 이게. 문제가 자 보면은 자, 전압 VT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압 VT를 구할 때에 일단 일단 두 개 다 구해야겠지. T가 0보다 작을 때와 T가 0보다 클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VT 얼마일까? 어떻게 구하면 되지? 지금 여기 REQ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에 저항 하나가 있는 거야. 얼마? 10옴짜리 저항 하나. 그리고 거기에 15옴짜리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볼트가 인가되고 있고
100V가 직렬로 연결된 15ohm과 15ohm과 15ohm의 분배가 되겠죠.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 되겠지. 전압은 어떻게 분배된다?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비례해서 3대 2의 비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15ohm에는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겠어? VT는 40V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겠죠. 이거 이해돼? 그리고 저게 궁극적으로는 초기 조건이 또 되는 거지. 자, 초기 조건이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커패시터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VT로 봤어요. 그러면 커패시터는 우리가 전기적인 관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경우에 전기적인 관성이었어? 전압에 대해서 전기적인 관성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V 뭐 여기서는 지금 뭐 제로에서 됐다라고 하면 V0의 마이너스 값이나 V0의 플러스 값이나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커패시터의 전기적인 관성에 대한 얘기였지? 기억나? 혹은 뭐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해석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뭐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다 보면 초기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초기값이 언제가 초기값이냐면 일단 t = 0일 때 혹은 t = 0일 때로 보면 되는데 t = 0일 때는 좀 판단이 애매해. 저때 스위치가 열리는데 그 열린 스위치의 상태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자, t = 0 마이너스일 때와 t = 0 플러스일 때의 사이의 시간, 그러니까 요 사이의 시간에서는 전압이 연속적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0 마이너스일 때의 직류 정상 상태 값을 구하면 그게 0 플러스일 때까지 유지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일단 V의 0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위에서 구한 요 값이 초기 조건이 되는 거예요. V0의 플러스 값이 40V다라고 하는 게 초기 조건이야. 그러면 지금 스위치가 열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 t가 0보다 클 때는 스위치가 열리고 난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스위치가 열리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은 없어지죠. 얘 포함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박스 안에 있는 회로만 남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여기 커패시터에 40V의 전압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된 에너지를 가지고 회로가 동작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무전원 RC 회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저항에 대한 등가 저항을 구했어요. 합성 등가 저항을 구했어요. 아까 15ohm이라고 구한 거 있잖아. 그러면 자, 여기 두 개의 그러니까 커패시터와 저항이 있는 방금 전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무전원 RC 회로의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 뭐 원래는 뭐 KC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연습했던 거니까 이것의 미분 방정식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 곱하기 v 이퀄 0이 되겠죠. 이해돼? 따라왔어? 그러면 자, 특성 방정식으로 가봅시다. 일단 한 번 미분되어 있기 때문에 S로 써주면 되고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인데 그냥 생략해 썼다고 생각하면 되고 더하기 RC분의 1 꼴 0. 그러면 S는 마이너스 RC분의 1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문제에서 R 값이 지금 10이고 커패션 상수가 1이에요.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10분의 1이 돼요.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1t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t가 0보다 클 때의 vt 값이에요. 자, k 값 구해줘야 되지, 근데? k 값 어떻게 구하면 돼? 초기 조건 이용해서. 자, t 콜 0일 때, 뭐 제로 플러스나 제로나 같아, 그냥. 같다라고 보면 돼. t 콜 0일 때 값이 얼마? 40V. 그러면, 자, k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40이 되겠지. 그렇지? 4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1t다 라고 구하게 되면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40V, t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있는 요 값이 된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구했죠. 그리고 뭐 어떤 풀이도 풀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더 연습한 거예요. 초기 조건이 없는 경우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초기 조건을 구해준 연습을 한 거야. 자, 초기 조건은
우리가 뭐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전압의 연속성 그리고 이제 직류 정상 상태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하고 인덕터의 경우에는 인덕터의 전류의 연속성 혹은 전류적인 관성 그리고 어,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일단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구하면 돼. 2차 미분 방정식 들어가면 조금 이게 달라지는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 줘야 되겠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지금 이거 하나 하기도 좀 벅차잖아.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봅시다. 지금 타임 컨스탄트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우리 직렬 병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점검해 보자. 자, 지금 여기 있는 1옴 저항과 4옴 저항은 자, A와 B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 얘는 직렬 연결이지. 자,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치?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 역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 줘야 돼. 그거 안 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 그러니까 가령 이거예요. 어, 지금 R1이라고 한 저항과 R2라고 한 저항이 있으면 얘를 우리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은 R2Q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R2Q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요 값을 뒤집어서 R2Q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지금 얘네 둘은 서로 직렬 연결이고 자, 얘는 마찬가지로 직렬 연결이지. 그치? 그리고 얘, 얘, 얘는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사인 컨스탄트였어. 사인 컨스탄트 어떻게 구한다고? 회로 내에 있는 저항을 합성 등가 저항 공식을 쓰던 어쨌든 뭐 줄여줘서 하나의 값으로 저항을 만들어주고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커패시턴스 상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RC 회로인 경우이니까 R과 C를 곱해주면 되겠죠. RL 회로인 경우에는 인덕터와 저항을 각각 하나의 대표값으로 만들어주고 난 후에 R분의 L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RC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지금 뭐 요 경우도 다시 좀 봅시다. 지금 서로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서 평행 이동을 해도 된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여기 요 저항이 옆으로 가게 되면 둘 사이의 합성 등가 저항 구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두 개 합한 5옴과 여기 있는 20옴 사이의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4옴이 되고 여기 있는 요 4패럿과 12패럿.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저항 구하는 것에 그러니까 저항의 직병렬 구하는 것을 반대로 구하면 되죠.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역수의 합으로 구해서 다시 뒤집어주고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더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의 병렬 연결 구하는 것과 같은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되지. 그래서 그 값이 얼마가 돼? 3패럿이 돼. 자, 이 회로를 하나의 커패시턴스 상수와 하나의 저항값으로 바꿨어요. 3패럿, 그다음에 4옴.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돼? 서로 곱해주면 되겠지? 12를 곱해주면 되고 단위는 초예요. 시간의 단위이기 때문에 초 단위를 쓰면 돼. 이해돼? 자, 요거는 음, 그냥 개념적인 것만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문제를 완전히 다 풀 수는 없는 문제라서. 자, 지금 타임 컨스탄트를 구해야 돼요. 타임 컨스탄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는 RL 회로잖아. 하나의 저항값과 하나의 인덕턴스 상수로 줄여주면 되는 거죠. 인덕터는 이미 하나만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저항이 이와 같이 생겼어. 뭐 우리가 Y델타 변환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Y델타 변환을 다 잊어버려서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는 이 방법인데 뭐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구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구하기에는 얘는 전원이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의의 전압원이나 임의의 전류원을 인가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I라고 하는 전류원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총 3개의 메쉬가 있는 거지.
세 개의 메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전류원이 포함된 메쉬는 우리가 값을 따로 구해줄 필요가 없지. 얼마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봐야 돼? 여기서는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I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우리가 그냥 임의의 뭐 I라는 걸로 썼지만 실제로 우리가 쓸 때 어떻게 풀어야 돼? 1옴, 1A 혹은 뭐 10A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정해진 값을 넣기 때문에 얘는 모르는 값이 아니라 알고 있는 값으로 보면 돼요. 모르는 값은 뭐야? 여기 I1 그리고 I2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모르는 값이야. 그래서 식이 두 개만 나오면 돼요. 자, 식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I1과 I2에서의 메쉬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위쪽에서의 메쉬 방정식 보면은 일단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자 1옴 곱하기 I1 더하기 자 아래쪽에 있는 요 2옴 같은 경우는 위쪽의 전류와 아래쪽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 I1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2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로 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요 경우 여기는 요 1옴의 경우 이 경우는 지금 I라고 하는 전류와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1 곱하기 I1 마이너스 I 이퀄 0을 써주게 되면 그게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방정식이에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메쉬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전류 I 흐르고 있다라고 치고 자, I2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게 되면 자, 지금 얘부터 봅시다. 2 곱하기 I2 더하기 자, 여기 있는 요 저항 같은 경우는 I2와 I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I2 마이너스 I 더하기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요 2옴짜리 봅시다. I2랑 I1이랑 서로 반대 방향인데 I2가 지금 그 기준 방향이죠. 그래서 2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이퀄 0을 하게 되면 여기 두 번째 메쉬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크라모의 법칙을 이용해도 되고 지금 여기서는 역행렬을 이용한 건데 역행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I1, I2는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 뭐예요? 타임 컨스탄트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자, 저 저항에 대한 합성 등가정을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전류는 주어져 있고 우리가 임의의 전류원을 넣었기 때문에 전류는 주어져 있고 그 전류에 의해서 생성되는 여기 양단에서의 전압값을 구하면 되죠. 자, 저 전압값 어떻게 구하면 돼? 자, B라고 하는 데서 A라고 하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데를 뭐 아래층이라고 본다면 A라고 하는 데를 위층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가도 A로 간 거고 뭐 이렇게 가도 A로 간 거고 이렇게 가도 A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A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깥쪽을 따라가면 제일 쉽겠죠. 그렇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가령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보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높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1옴에서는 1 곱하기 I 마이너스 I2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i가 순방향이니까 더하기 2 곱하기가 아니라 1 곱하기구나. 1 곱하기 i 마이너스 i1을 계산해 주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일단 값이 i도 들어가고 i1도 들어가고 하니까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바깥쪽을 따라가면 조금 더 쉽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를 그라운드를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여기서의 전압 강화량이 얼마예요? I2 곱하기 2잖아.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I2 곱하기 2지. 그러면은 자, 여기를 0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의 전압값 얼마겠어? 2 곱하기 I2.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요 1옴의 양단에서의 전압 강화량이 얼마야? 그러니까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떨어진다고 보면 강화량이 얼마예요? I1이지. 1 곱하기 I1이지. 그러면 I1만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의 값이 2 곱하기 I2니까 거기에 I1만큼 더하게 되면 여기서의 값이 얼마? 2 곱하기 I2 더하기 I1 값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 갔냐? 여기. 요 값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구한 I1과 I2 값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그 값이 16분의 19가 돼요.
그러면 전압값 알고 있고 우리가 전류는 I로 설정을 했으니까 R은 I분의 V다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V 대신에 지금 16분의 19 넣어주게 되면 16분의 19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항값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저항을 하나의 저항값 16분의 19로 구했고 거기다가 38mH 하는 인덕터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타임 컨스턴트 얼마? R분의 L이 될 거고 19분의 16 곱하기 저기 38이지? 그러면 나누고 해서 32초라고 하는 밀리헬리구나. 밀리헬리니까 밀리세컨드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저항과 인덕터가 있는 회로는 R분의 L로 시상수를 구한다라는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자, 이와 같은 형태의 회로가 주어지고 그 등가 합성 등가 저항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 지금 이와 같이 임의의 전류원을 하나 달아줘서 전화번호를 달아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전화번호를 달면은 자, 전화번호를 달았으면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을까? 전화번호를 달면 미지수가 3개가 돼. 여기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1V를 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내가 구해줘야 되는 I3라고 합시다. 얘도 내가 구해줘야 되는 메시 커런트가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 그렇죠? 2개짜리 푸는 거랑 3개짜리 푸는 것도 다른 얘기잖아. 그래서 전류원을 달아주는 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계산이 편해요. 전화번호를 달아도 또 풀리기는 해. 근데 미지수가 3개가 되는 거고 전류원을 달아주게 되면 미지수가 2개가 되는 거고 그 차이만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임의의 혹은 뭐 테스트 전류원을 달아주고 그것에 의해 생성되는 여기 전압값을 구한 후에 오메업지를 이용해서 합성 등가정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복습인데 왜 이렇게 다들 모르는 표정 있는 것 같지? 질문을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각자 해봅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건 좀 같이 해볼까? 요거는 좀 같이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저게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야. 이 회로는 스위치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스위치가 열리기 직전에는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게 되면 저렇게 돼요. 자, 그리고 t 이퀄 0일 때 스위치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요 회로의 기호를 보면 자, 화살표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t 이퀄 0에서 열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VT를 구하라는 건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값을 구해라. 그리고 자, 이니셜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커패시터니까 우리가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 V를 구하는 게 문제겠지. 그쵸? V부터 구해봅시다. 일단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쵸?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초기 조건을 구해야 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자, 직류 정상 상태일 때를 이용해서 요 전압, 요 V에서 그러니까 커패시터에서의 전압의 연속성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자,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되어 있는 거고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가 어떻게 된다? 개방된다. 그렇지? 끊어져 있어요. 자, 여기 끊어져 있으면 여기도 전류 흐르지 않겠지? 그러면 이쪽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대신에 여기 요 전압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럼 요 전압 V는 결국 어디에 있는 전압과 같냐? 9V, 아니 9옴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아요. 이해되지? 음. 그러면 봅시다. 자, 20V 전압원이 있고 3옴 저항과 9옴 저항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오른쪽 회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3옴 저항과 9옴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20V 전압이 서로
저항의 B에 비례해서 나누어지겠죠. 1대 3의 비로 나눠질 거고 지금 그것 중에 이제 3에 해당되는 거니까 얼마 16볼트가 되나? 20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15볼트가 되는군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5볼트의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초기 조건이야. 그래서 V0는 혹은 V0 플러스는 V0의 마이너스는 얼마야? 15볼트이다라는 거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될 게 초기 조건 구했으니까 일단 이니셜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CV 제곱이라고 되어 있었고 커필선 상수가 20 밀리페럿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0 밀리 곱하기 V의 제곱 15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초기 저장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값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자 이거는 뭐 쉽게 얘기될 것 같고 이제 이걸 봅시다. 자,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회로의 값을 구할 건데, 그러니까 회로의 응답을 구할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스위치가 열린 후죠.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열린 후에는 이쪽 회로가 없어지는 거야. 남는 거는 1옴, 9옴, 20mF. 그리고 저 20mF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이 회로가 돌아가겠지. 자, 무전은 RC 회로이고, 얘와 얘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많이 봤던 그 회로에서 한쪽이 15이고 한쪽이 20mF로 바뀐 것만 달라요. 그러면 자 위쪽에 지금까지 풀었던 게 위쪽에 노드 잡아서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로 지금 계속해서 풀고 있고 그 공식을 공식이라기보다는 그 유도된 식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거를 그냥 이용을 하면 어 요거를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 곱하기 v 이퀄 0이다를 이용하면 되고 자 다시 연습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s 더하기 자 여기는 미분 없으니까 rc분의 1 곱하기 1 이퀄 0 그래서 s는 마이너스 rc분의 1이다 를 이용하면 되고 r 값이 지금 15 그쵸? 어, 10 곱하기 지금 커피시턴스 값이 20mF이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0.2가 나오는데 0.2 5가 되네요. 요 S 값이 5가 나오네. 그래서 자 S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요. 계산하면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S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왔으니까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t까지 구했고 자 여기서 뭘 또 써야 돼요?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 값 구해주면 되지. 자, t 이퀄 0일 때에 15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려면 t 대신에 0 대입하면 요 위치가 1이 될 거고 나머지가 15가 되도록 하면은 K 값이 1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K 값 15 그다음에 여기 K 값 15 그다음에 S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이와 같은 응답의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저 응답을 앞으로 고유 응답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전은 RL 회로인데 어차피 같은 얘기이기는 해요. 자, 달라지는 건 이거지. 아까는 우리가 KC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KVL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전압 강화 그리고 전압 상승은 없고 자, 풀게 되면은 여기 VR이라고 하는 요 값이 I 곱하기 R에 해당되죠. 전류 곱하기 저항값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 VL에 해당되는 게 L 곱하기 DT분의 DI가 되겠죠. 이거 이퀄 0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미분할 개수를 1로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DT분의 DI는 DT분의 DI는 아니라 DT분의 DI 더하기
L분의 R 곱하기 I 이퀄 0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미분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썼던 거랑 동일해. 자, IN이라고 하는 요 고유 응답의 형태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형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요거를 대입해서 풀게 되면 한번 미분하게 되면 S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더하기 L분의 R 곱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이지. 그럼 얘랑 얘 동일하니까 묶어주면 S 플러스 L분의 R에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 이퀄 0이 되겠죠. 자, 얘가 0이 될 수,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가 0이, 일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찾게 되면 S 이퀄 마이너스 L분의 R이다 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대로 좀 풀어보면, 방금 전까지 했던 걸 풀어보면, 자, 한 번 미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S, 그리고 뭐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생략하고, L분의 R, 그리고 여기는 그냥 I가 쓰여져 있으니까 1로 하면 이거 이퀄 0을 만족시키는 S 값을 구해주면 되고, 그 값이 여기는 요 값과 동일하죠.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시간도 절약되고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익숙하게 하는데 그 어떤 원리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 t 이퀄 0, 아니 이퀄 0이에요. 이거 이퀄 IN t라는 걸 구했고 여기서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게 뭐야? k 값 구해야 되죠? k 값 어떻게 구하면 돼?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자, t 이퀄 0일 때 i 제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t 이퀄 0 대입했을 때 k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i 제로가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i 제로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L분의 R t가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int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풀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요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RL 회로에서 지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R분의 L로 구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음, 요거, 요것도 연습해보자. 예. 자,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KV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미분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회로 해석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자, 2 곱하기 i만큼의 전압 방어가 있고 그리고 L 대신에 1을 써주면 되죠. dt분의 di만큼의 전압 방어가 있고 그 값이 0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t0라고 하는 시간에서 3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t0라고 하는 것이 여기 10초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항상 0일 때만 초기 조건은 아니고 주어진 값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를 구하게 되면 dt분의 di 그러니까 이미 최고체 미분의 개수가 1이어서 dt분의 di 플러스 2i는 0이다로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한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S 그다음에 2 S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INT라고 하는 거는 지금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가 나오게 되는 거고 구해줘야 될 게 뭐야? K 값 구해야겠죠? K 값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여기 10초일 때 상환표하다라는 게 있으니까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0은 3이다라는 거를 이용하게 되면 자, K는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구나. 여기 있고 구하게 되면 여기 IT라고 하는 거는 자, K값 대신에 3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0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를 곱해서 구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IT라고 하는 값이 구해져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푸는 거를 주로 이제 특성 방정식, 뭐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회로 해석에 있어서는 그냥 그러니까 그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뭘 해야 돼? 회로 해석을 통해서 미분 번역을 세워주고 최고차 미분한 개수가 1로 되도록 방정식을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고유응답인 경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는 건 고유응답이니까 고유응답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S 값을 구해주고 그리고 주어진 초기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고 없으면 초기 조건을 직류 정상 상태일 때를 놓고 계산을 해서 구해준 후에 K 값까지 구해주게 되면 우리가 일단 고유응답은 다 구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들어갑시다. 자, 특이함수라는 게 있었어요. 자, 싱귤러리티 펑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 뒤쪽에 있는 그 델타 펑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특이함수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아마 요것도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회로에서는 사실 이런 거는 어 지양해야 되는 에너지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이런 식의 에너지를 가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망가지거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지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안 써. 거의 안 쓰는데 이제 뭐 어쨌든 함수에 대한 소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로는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1학기 때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게 되면 그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강의동 형사도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샘플링을 위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함수들을 여기 뭐 마이너스 2초일 때 이게 있고 마이너스 1초 그다음에 0,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이거를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임펄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연속 시간 신호를 같이 곱하게 되면 그리고 얘는 항상 1의 값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얘가 값을 갖는 위치에서만 함수 값이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나중에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 어,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연속 시간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이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쓴다라는 얘기이고 우리가 지금 회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요거야. 요거를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요거 뭐 UT라고 하는 거, UAT-T0라고 하는 식의 하나의 어떤 유닛 스텝 펑션만 나오는데 이 유닛 스텝 펑션들 간에 덧셈, 뺄셈을 해서 펄스 형태도 만들어 주는 얘기가 2학기 때 나올 거예요. 가령 이거야. 이런 식의 계산함수가 있고 이런 식의 계산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빨간색에서 주황색을 빼면 뭐만 남겠어? 아이고, 색깔을 좀 바꿔야 돼. 어쨌든, 예, 요게 남겠지. 그러면 요거가 펄스 형태의 어떤 에너지를 인가하게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일단 중요한 거는, 자, UT라고 하는 약속 기호로 쓸 거예요, 앞으로. 자, 뒤쪽에서 이제 뭐 유닛 램 펑션이라고 해서 RT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UT야. 자, U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단위 스텝 함수 혹은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얘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계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텝 펑션이잖아.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그 계단의 높이가 얼마야? 1이야. 자, 계단을 하나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맨 땅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단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계단이 생기겠지. 높이 1짜리 계단. 그러면 그게 언제 생기냐가 중요하겠죠. 자, 계단의 높이는 항상 1이에요. 1인데 계단이 언제 생기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언제 생기냐를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예요. 자, 괄호 안에 뭐 t가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어. 뭐 t-1이 있든 t 플러스 1이 있든 뭐 t-10이 있든 상관없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지금 여기는 괄호 안에 t만 있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값이 0이야. 그러니까 계단이 만들어지기 전이야. 그리고 괄호 안의 값이 0보다 크면 그때는 계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t 이퀄 0에서 바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요 형태지.
괄호 안에 있는 값이 t-t0예요.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지금 요 계단의 값이 얼마라고? 0이야. 그러면 t가 t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는 거고 t-t0 값이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갖는데 요거를 다시 쓰면 t가 t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t0에서 계단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일 때. 알겠지? 그러니까 타임 시프트에 대한 개념이긴 한데 뭐 타임 시프트 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냐, 크냐를 놓고 계단이 높이가 0이냐, 1이냐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저 웨이티드 스텝 펑션이라고 하게 되면 계단의 높이는 항상 꼭 1이어야 되냐라는 얘기인데 계단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임의의 값을 곱해서, 그러니까 웨이팅 값을 곱해서.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왜 지금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v 곱하기 ut다라고 하면 자 높이 1인 계단에 앞에 v를 곱했으니까 이 계단의 높이가 얼마로 바뀌는 거야? v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계단은 언제 높아져? t 이퀄 0일 때. t 이퀄 0보다 작을 때는 0. 그다음에 t 이퀄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가지는. 근데 거기에 v가 곱해졌으니까 v의 값을 가지는 계단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 봤을 때 t 이퀄 0를 기준으로 t 이퀄 0보다 작으면 0, t 이퀄 0보다 크면 1의 값을 가지는 계단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계단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왜 쓰느냐에 대한 건데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스위치를 이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스위치는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자 여기에 V라고 하는 값이 아니 지금 이게 아니고 자 지금 요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고 자 지금 여기 전원이 있어요. V라고 하는 전화번이 있어. 전화번이 있는데 지금 t 이퀄 0일 때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스위치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럼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전화번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측정되는 그러니까 그 출력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0일 거예요. 그렇죠? t 이퀄 0일 때는 0의 출력 전압을 갖게 되고 자 t가 0보다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t가 0보다 클 때는 t 이퀄 0에서 요 스위치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 잡았을 때 여기에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로 V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죠. 이해돼? 그러면 t가 0보다 클 때는 V의 전압이 걸린다. 이게 마치 어떤 거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지. 그렇지? V만큼이 웨이팅이 되어 있는 단위 계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 이와 같이 스위치를 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와 같이 단위 계단 함수 유닛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전화번 자체가 그냥 스위치가 포함된 형태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돼?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전화번은 0V야. 그리고 t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있는 이 전화번은 V만큼의 전압을 가지는 전화번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단위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들 간에 덧셈, 뺄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K1 곱하기 UT라고 하게 되면 자, 일단 중요한 거 뭐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T예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0, T가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0, T가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갖는데 그 앞에 K1이라고 하는 가중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계단의 높이가 K1이 되겠지. 그렇지? 자, 요걸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T-T0가 0보다 작을 때는 0. T-T0가 0보다 작을 때는 0.
그래서 t가 t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는 거고 t-t0가 0보다 클 때는 다시 말하면 t가 t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앞에 k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k2가 되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t0를 기준으로 t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갖고 t0보다 클 때는 k2 값을 갖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네 둘을 이제 더하게 되면 자, 물론 이제 뭐 여기 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K1과 K2 같은 경우에 더하게 되면 지금 K1 값과 K2 값이 서로 같냐, 뭐 작냐, 다르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K1 값과 K2 값이 서로 같고 크기는 같고 도가 다른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에서 얘를 빼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뺐을 때 이와 같은 이제 펄스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이고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지금 보면은 자,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려면 K1 값이 2가 돼야겠지. 지금 보면은 여기 T0가 될 때까지 얘는 0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떤 값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값이 여기 나타나는 요 값이겠지. 2의 값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만큼이 더해져서 요 높이가 되면 3이 돼야 돼. 그럼 얘는 높이가 얼마면 되겠어? 1이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조건이 아까 가려져 있었는데 자, 이와 같은 조건으로 되게 되면 자, 이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펄스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계단의 형태 또 연속된 계단의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그러니까 기준은 똑같아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자, 이번에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t야. 그러면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t가 0보다 클 때는 0의 값을 갖고 마이너스 t가 0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1의 값을 갖는. 자,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내려오는 계단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야? 전원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가 스위치가 열려서 전원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봤던 거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가 스위치를 내가 뭐 닫으면 전원이 연결되어서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형태의 스위치가 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은 스위칭 동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요거 처음 나오는 개념일 텐데 잘 좀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좀 해야겠지? 네, 그래서 좀 외워둡시다. 자, 그리고 안 할 수는 없고 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얘는 우리가 여기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뭐 임펄스라는 거가 아까 이제 그 얘기했었지. 우리가 그러니까 샘플링을 할 때 임펄스 트레인이라는 거를 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뭐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는데 임펄스라고 하는 요거 요런 형태의 신호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신호와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어떤 그러니까 내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어. 그러면 이 시스템에 응답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예측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 뭐 항상 내가 드는 예이긴 한데 길을 가는데 정체 모를 박스가 있어. 어떡할래? 한번 툭 건드려 볼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보겠지.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 자, 수박이 있어. 이 수박 안에 뭐 요즘은 이제 뭐 당도 검사라는 걸 해서 수박이 뭐 얼마나 단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수박 고를 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뭐 나서봤어? 그렇지. 예, 두드려서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두드려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 나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두드려 봐. 두드려 보고 그냥 그게 좀 뭐 들어도 보고 하면서 사잖아요.
이렇게 들인다. 아까 뭐 막대기로 툭툭 친다. 아니 발로 찬다. 그런 게 가장 간단한 이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내가 이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 잘 모를 때 여기에다가 정말 간단한 신호를 넣어줬을 때 그 신호에 대한 응답이 나오겠지. 그 응답의 형태를 보고 이 신호가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임펄스를 지금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나오는 응답을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회로도 시스템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 시스템에 임펄스를 넣어줬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회로가 어떤 식의 회로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그건 내년에 배워. 알았지? 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자, 여기서는 요 델타 t라고 했을 때 그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언제 0이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0이 될 때에만 값을 가져.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델타 t라고 했을 때 요 값이 t equal 0이 될 때에만 자, undefined라고 되어 있긴 한데 undefined라기보다는 여기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다 0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은 이거야. 자, 한 점에서만 지금 무한대 값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시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 값이 1이 돼요.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t 플러스 2가 0의 값을 갖는 다시 말하면 t가 마이너스 2가 될 때에만 이와 같은 값을 가지고 지금 5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아까 뭐 넓이가 1이 된다라고 했잖아. 적분이 됐을 때 넓이가 5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임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 어떤 얘기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10의 넓이를 갖게 되는 임펄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 다시 말하면 t가 0일 때에 요 임펄스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지금 자 음의 넓이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고 괄호 안에 있는 요 t가 3이 될 때에 이 임펄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유닛 램프 펑션이라는 건데 자, RT라고 우리가 앞으로 쓸 거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냐,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냐인데, 괄호 안에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괄호 안에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기울기가 1인 함수가 돼요. 그거를 우리가 유닛 램프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t-t0가 0보다 작을 때 t-t0가 0보다 클 때를 나눠서 t0를 기준으로 0이 됐다가 t0보다 클 때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함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되지? 얘네들이 짐을 싸는 거 보니까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할 거야. 자, 지금까지는 복습이었어요. 복습이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직류 전화번 혹은 직류 전류원이 인가되어 있는 회로를 해석을 할 거예요. RC, RL.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무전원 RC, 무전원 RL 회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원이 있는 RC 회로, 그다음에 전원이 있는 RL 회로를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전원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완전 응답 혹은 뭐 전체 응답이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 전체 응답은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고유 응답이었지.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그래서 자, 고유 응답을 따로 구해주고 강제 응답을 따로 구해준 후에 전체 응답을 구하게 되는데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요 얘기가 일부 책에 쓰여 있어. 그리고 우리 알렉산더 책에도 요 얘기가 쓰여져 있긴 해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과도기적인 응답과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의 응답을 합해서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 고용답이라는 게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마치 과도기적인 응답처럼 보여. 그리고 여기 강제응답 같은 경우는 강제응답에도 이제 뭐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한데 강제응답 같은 경우는 요 과도기적인 응답이 그러니까 고유응답에 대한 성분이 없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회로 소자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그때는 직류 정상 상태 혹은 정상 상태 응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요 얘기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 나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 두 개 다 맞는 얘기이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사실 두 개 다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이 많이 와. 그래서 하나로만 일단 갈 거예요. 하나로 갈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자, 전체 응답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합으로 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요 자, 강제 함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강제 응답만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강제 함수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뭐 전류원 혹은 전압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자, 강제 함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일단 여기 회로 해석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구했고 그리고 그 그 최고차 미분양의 개수를 1로 맞춰줬다라는 것까지는 했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임의로 여기 미지상수 A로 정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요 전류원 혹은 전압원이 항상 직류 전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상수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임의의 상수를 놓은 다음에 여기 우리가 구했던 미분 방정식에다가 A 값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돼. 그리고 자, 고유해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저 형태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한 거죠. 저기서 S 값을 구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자 고유해와 강제해의 합을 구한 다음에 자 초기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죠. 그 초기 조건을 자 여기에 대입을 해서 자 저기는 저 K 값을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똑같은 풀이 방법인데 저기 8장으로 가게 되면 그냥 2차 미분식에 대입하는 경우만 되는 거고 달라지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S값은 특성 방정식이 1차식으로 주어지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은 특성 방정식이 2차식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초기값, 그러니까 초기값을 두 개 이용해서 K1과 K2 값을 구해야 되는 것만 차이가 나요. 그거 외에는 거의 동일해. 그러니까 요거 뭐 그래서 지금 다시 복습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 그 동영상 안 본 사람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보고 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